홍정원 차장이 얘기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것을 원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보고를 했는데 원장이 무시했느냐. 두 번째는 본인의 교체 경위입니다. 이 대통령이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제가 했느냐 이거죠.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 이 세 가지인데 그 보고 부분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 홍정원 차장이 정무직 회의에서나 아니면 저하고 따로 면담을 할 때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즉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전혀 못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만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정치인들이 방첩사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얘기도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을 누가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고. 그것도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얘기와 정치인들을 잡으러 다닐지는 모르겠다는 사이에는 두세 가지 얘기가 껴 있습니다. 띄워놓고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공직 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있는데 만일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든지 해서 정치인을 우리가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나 아니면 체포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뭔가 지시를 받은 게 있는데 원장이 그날 밤에 지시를 하지 않고 지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제가 퇴근한다는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전혀 정말 사실이 아니고요. 말씀을 조금 더 보충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홍장원 차장이 사흘 뒤인 12월 6일 날 정보위원회에 와서 정보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느 정보위원님이 나와서 기자 브리핑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이게 1차장은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예. 나갔는데 이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정보위원장 그리고 두 위원한테 보고하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랐다고 얘기를 했다. 즉 원장한테 보고 안 했다고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12월 6일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치인 체포라든지 지금처럼 폭로할 게 있는 거를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제가 홍장원 차장을 쉽게 교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설사 교체를 하더라도 홍장원 차장을 제가 오늘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큰 무슨 폭로를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겠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12월 5일 날 사표를 받으니까 12월 6일 날 크게 폭로를 했고 저는 그러한 사실을 12월 6일 날 처음 들었습니다. 바꿔놓고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교체하자고 건의할 수 있고 또 대통령도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 교체를 승인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가 보기엔 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건 저한테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자, 홍 차장 앞으로 나오세요. 자, 홍 차장님 육사 41기가 맞습니까? 43기입니다. 43기입니까? 예. 그러면은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5년 반 동안 장교로 근무하다가 당시 예. 안전기획부로 이전했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한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는 한 호배 물을 마시나 한 드럼통의 물을 마시나 짠맛은 다 똑같습니다. 군대 생활을 짧게 하셨어도 또 사관학교에서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군에 대한 애착과 또 군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한 의원님께서 상관에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만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예, 괜찮습니다. 뭐 제가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죠. 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당시 상황에서 국정원 장과 차장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 행동을 했고 그것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 국면 수습에 해당되는 부분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 했던 부분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작구 하나를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부분이 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줬습니다. 예. 자, 이어서 한병도 의원. 예, 한씨들이 복잡하네. 예. 예, 우리 곽정훈 전 사령관님 잠깐만 좀 뵐까요?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 그 전 사령관님 뉴스랑 잘 못 보시죠? 보시는가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 잘 못 보습니다.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예, 그 제가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진행된 사항을 잘 이렇게 모르시는 건데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측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잠깐 잘 모르실까 도 설명을 드리면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 있잖아요. 예, 그분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어제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내용도 모순이다라고 하면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이 틀린 걸로 그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여기 이야기해 주신 우리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도 그 4명에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그게 이제 12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그 지시. 그다음에 문을 부수고 나서 끌어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 수방사령관 이준우 수방사령관 내용에 대해서도 체포 구금 지시 안 했다. 황당한 가짜 뉴스라고 또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 3명의 지금 말들이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그 6차례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 명령하고 국회 봉쇄하고 국회의원 진입 저지하라고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또 그 윤석열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명령 하지 않았고 그 진입 저지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총리 여기 군 전 사령관들 경찰들 다 말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은. 그리고 우리 사령관님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령관님 하신 말들 있잖아요. 뭐 국회 헬기 전화 받으시다는 내용. 요것에 대해서는 그 체포 구금 지시하지 않았다. 곽종훈한테. 그리고 황당한 가짜 뉴스다. 그렇게 어제 그 헌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에서 전 사령관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곽종훈 전 사령관은 야당의 추궁의 책임을 감명받기 위해서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국민들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 측 발언에 대해서 한번 책임을 감명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오늘 오전에 참석을 못했는데 내일 그 재판 기일이다 보니까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러면서 동행명장 발부해서 오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점 서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우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 두 번째 발언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12월 10일 국정감사 박범계 의원 이 자리에 와서 했던 당시 그 전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12월 9일 날 검찰 조서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검사한테 얘기하고 필요한 자수서를 작성하고 그러고 나서 12월 10일 날 그 내용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미 그 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제가 필요한 사실들은 정확하게 다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지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건 본인의 의지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 야당이 뭔 추궁을 했나요? 사령관님한테 뭘 추궁했어요? 추궁한 사실 대통령 없습니다. 측에서 그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 의지대로 분명하게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측에서는 허구성이 곧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입장 발표를 했어요. 사령관님 발언에 대해서. 그 허구성이라는 게 뭘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씀으로 허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제가 전 사령관님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어제 헌재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 측에서는 국무위원들 전 사령관들이 했던 발언들 이게 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령관님에 대해서는 야당 추궁 책임을 감명받기 위해서 했다. 허구성이 곧 드러날 때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여쭤본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조사받을 때도 분명하게 제가 이것은 제 스스로 선택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경민 직무대행님. 예.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합참과 우리 방첩사에서 계엄 연습을 한 게 대해서 그게 위법이다. 또 계엄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남북 분단된 상황에서 엄연히 합참과가 있고 합참의 계엄과가 있고 예, 그 실행 연습하는 것이 우리 액션 플랜을 따는 것이 우리 수사하는 것이 방첩사입니다. 예, 방첩사는 다만 12.12 사태 이후에 그 문건과 내용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고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그건 방첩사의 직무 6인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지 합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계엄 연습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예. 자, 들어가십시오. 예. 자, 우리 경호처의 남영호 부장님 가림막에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남 부장님께서는 1월 10일 날 국수본 관계자를 만났죠. 네, 만난 적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나가게 됐습니다. 가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경찰의 분위기와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습니다. 그 나눈 얘기에 대해서 30분 동안 나눈 얘기에 대해서 여기서 하실 말씀은 없는가요? 먼저 경찰에서는 1차 집행 때 경호처에서 법 집행을 막아선 행위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비롯한 모든 경호처 직원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체포영장 이의 신청 기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구역에서의 정당한 경호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대통령이 외부에 나갈 때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사람들이 경호부장하고 가족부장입니까?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수행부장과 가족부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1월 7, 8 어간에 대통령이 나갔냐 안 나갔냐 가지고서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치적으로 하면 확인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정비를 위해서 지금 몇 시죠? 20분간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5시 30분을 취하기로 하고 먼저